네, 일정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반등세를 이어가졌습니다.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정도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이 나스닥 ADR 공모 흥행 기대가 반도체의 투심을 또 뒷받침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순매도를 이어간 만큼 또 이번 반등세가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꼼꼼하게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착된 새로운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네, 맞아요. 이 변동성이 컸던 한 주 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상승세로 잘 마감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이죠. 이 네, SK 맞습니다.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좀 임박을 했는데요. 저희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다음 주에 반도체 전망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미국부터 있었잖아요. 이 미국에 이어서 국내에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슈가 오늘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요 이슈 4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주식시장의 거래에 대금이 급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상반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증권회사죠. 증권사의 실적이 급증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을 했죠. 오늘 역시 증시 관련된 증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던 요인은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급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게 되면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도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금융주 관련주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4분기 정도에는 이 금융 관련주, 특히 은행 관련주는 더 큰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가 끝난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2분기에 역시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 클래리티법도 역시 초안 공개가 임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아마 국내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예정지, 특히 호남 쪽이죠. 호남 쪽의 반도체 예정지가 군 공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토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ESS에 관련된 이슈와 함께 전력 설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원전의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토지 허가 구역으로 바뀌고 클러스터가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건설주가 필요할 테고요. 시멘트가 필요할 테고 레미콘이 필요할 테고 그런 연관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후 들어서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월요일쯤에는 SK 하이닉스 ADR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7,45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양봉이었으면 상당히 더 이뻤을 뻔했는데 일단은 코스피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ADR이 굉장히 조금 흥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7,90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 7,900포인트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하락하는 이 추세 있죠. 이 추세에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7,9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8,3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사이드카 발동을 했죠.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전에 830포인트 있죠. 830포인트는 저항이에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다시 한번 88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애매할 수 있다. 코스닥은 좀 애매할 수 있다. 월요일 날 830포인트 안착 여부를 확인해 보자. 만약에 안착을 확인하게 되면 88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만 SK 하이닉스는 하락을 했는데 SK 스퀘어, 그다음에 SK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어떻게든 ADR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게 유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일부 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아마 본주보다는 미국에 상장하는 SK 하이닉스 ADR이 밸류상으로 더 평가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회사의 경우는 SK 스퀘어잖아요. 어쨌든 흥행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6%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도 역시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에 이어서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 이슈가 되었고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는 뭐 당연히 반도체가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충분히 존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HLB 그룹주를 보유하거나 펩트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았던 하루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슈가 살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 HLB에 대한 또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의 종목은 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LB, 그다음에 펩트론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그 바이오, 제약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월요일 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공부방 참여하시면 거기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향후에 움직임을 보일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셔갖고요. 대응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종목 하나둘씩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또 방송 말미에 전문가님께서 이 추천 종목부터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또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인사이트 가득한 급등 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이 종목 상담 코너죠. 내 종목 읽어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고민은요. 후성 올라와 있네요. 저희 매수가로는요. 17,000원이고 비중 10%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이 후성 종목 전략 한번 좀 도와주시죠. 네. 후성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냉매를 사용을 하죠. 그 외에도 특수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특수가스는 당연히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거고요. 아마 2분기까지는 이 냉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에어컨에 쓰이는 게 냉매죠. 거기에 가스를 충전을 해야지만 시원하게 바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철 자동차에도 이 냉매가스가 당연히 쓰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뭐 뜨거운 공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멘텀이 있는 시기가 2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역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1,500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1,500원대까지는 버텨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15,500원에서 16,500원에서는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폭 손실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실적 보면 확인이 될 거예요. 올해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하죠. 뭐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70억에서 283억으로 증가를 하는 건 거의 4배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못 올라가는 거죠. 다만 2분기 실적이 164억까지 올라요. 이때를 이용을 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3분기에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죠. 164억에서 102억으로 줄고 또 102억에서 9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분기가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에어컨 냉매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자동차 역시 냉매 가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후성도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이 16,500원 부근에서 15,500원에서 16,500원에서는 반만 파시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2만 원에 다 정리를 해서 적어도 손실 보지 않고 약수익이라도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후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반도체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후성 주가 역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왜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냐면 주가의 경우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15,500원에서 16,500원까지 왔다가 비중을 줄였는데 1,5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종목은 매수 매도를 통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가격을 통해서
비중을 관리를 하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타이밍이 계속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요, 공부방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속 종목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움직임에 따라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전략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 종목 상담 코너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게 되었죠.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민 있는 종목 갖고 계시다면요, 저희 급등포착 9시와 함께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열어봐야겠죠. 저희 두 번째로는 하나오션 올라와 있는 비중 50%의 매수 가격 13만 9천 원입니다. 캐잠 기대 매수했는데 수주가 독일로 정해지면서 크게 빠지면서 멘붕이 오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이 하나오션도 저희 전략 한번 좀 도와주시죠. 뭐 아마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네.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뭐 캐나다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건 한국 쪽이 아마 수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뭐 수주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오션이 수주를 받지만 이 수주를 받았을 때 과연 독일만 완전 배제를 하고 12척을 받았을까? 오히려 6척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악재일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뭐 최근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캐나다 잠수함에 따라서 할증을 그동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에서 50% 할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50% 할증이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거의 다 왔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목표 주가를 12만 6천 원대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은 조금 중장기로 12만 6천 원대까지는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수주 공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국 잠수함 에메로가 얼마나 보충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하나오션은 호재가 나왔어도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면 1분기 실적이 5천억까지 나왔죠. 근데 작년 4분기에 6천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실적이 5천억으로 1분기에 줄었죠. 그런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2분기에 4천억으로 줄죠. 3분기에는 3,600억으로 줍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연간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4분기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사 시각에서는 30에서 50% 정도 할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순간에는 그게 다 빠져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은 받을 거예요. 그 조정은 한 10% 정도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7만 2천 원 부근대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혹은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하나오션 오늘 상승을 했는데 뭐 이제 바닥 다진 게 아닐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하나오션이 바닥을 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건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다시피 양봉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일 대비 거래량이 40%밖에 동반이 안 되고 있죠. 여기에서도 뭐 개인적으로 기관 쪽에서 물을 일부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7만 2천 원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한 30% 정도는 저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77,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를 일부 하시고요. 72,000원 부근에서 다시 물을 일부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10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어도 보합 수준까지는 단일 매수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12만 6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11만 5천 원대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급하게 매매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통해서 단가 낮춰야 되고요. 단가 낮추면서 밑에서 재매수해서 적어도 보합에서는 그냥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추후에 MRO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서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 단기적으로 이슈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2천 원대가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 정도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하나우선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비중 좀 천천히 좀 축소를 해보자라고 의견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바로 다음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증권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6만 5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조언 구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증권주 홀딩 좀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 올해 상반기에 거래대금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는 문제가 하나가 있죠. 스페이스 X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가 빠져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악재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어떤 변동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2배 정도 증가를 해요. 그런 만큼 주가의 성장은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년이 변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다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3만 8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4만 6천 원 사이까지 박스권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박스권 4만 6천 원을 돌려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보여드렸어요.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5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6천 원을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거래 대금에 대한 얘기라든가 혹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변경이 되게 되면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서 5만 7천 원 부근까지 오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질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래에셋증권 종목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내년에 변수가 될 거라고 더해주셨습니다. 반등 시에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 더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정확한 타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까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DL-ENC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72,860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DL-ENC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조금 변수가 있어요. 실적만 보면은 조금 아닌데 지금 들려오는 기대감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DL-ENC를 언급을 해드렸을 때 전체적인 실적은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설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1등은 GS건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삼성 E&A라고 얘기를 했는데 DL-ENC가 오늘 올라간 건 결국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계속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DL-ENC의 경우는 엑스에너지 미국 기업인데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거기와 함께 SMR 표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연간으로 증가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실적이 1분기에 거의 몰빵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보시게 되면 1,600억에서 1,100억으로 줄잖아요. 거의 50% 가까이, 30%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4분기, 3분기, 4분기도 역시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가격은 지지만 나오면 그나마 버텨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56,000원입니다. 56,000원에서 58,000원 사이는 이전에도 지지가 나왔고요. 지금도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MR에 대한 얘기 진짜 호남 쪽에 원전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붐업 되겠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8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횡보장세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박스권은 돌파를 해야 돼요. 박스권은 돌파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도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8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를 일부 하시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3분기에 아마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까지 체크를 해보고 더 좋은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래 DLH의 경우는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배제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SMR, 그다음에 대형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매주 금요일 저희 종목 상담 코너 계속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 고민 있는 종목에 대한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함께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짚어주셨던 종목들 진짜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상승세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실리콘투 종목이요. 6%대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후에 대응도 앞으로 어떻게 계속 또 해나가면 좋을지 점검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전국 단타 대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단타에 지금은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공급방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 종목이 좋다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단타를 조금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원래는 7월 2일이었죠. 호텔 신라를 얘기를 해드렸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7월 8일 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4% 정도, 거의 5% 정도 수익을 냈고요. JNTC도 역시 제가 7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7월 6일 날 매수를 했고 7월 7일 날 차익 실현을 했고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7월 8일 날 매수를 했고요. 또 한 4% 정도 수익을 내면서 7월 9일 차익 실현을 했고요.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었어요. 그 종목의 안에서 결국은 한 종목 혹은 몇 종목 실적 좋은 게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뽕을 뽑는 전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국 단타 대회가 여전히 집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노모스였습니다. 다만 노모스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제가 장중에 보통은 방송을 할 때 가이드를 제시를 해드리고 장중에 이 가격이 되면 매수하자라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다르게 또 제시를 합니다. 그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노머스의 경우는 12,000원을 돌파를 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보게 되면 계속 12,000원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저항도 강한 저항은 뚫고 올라가야지만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노머스 저항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 그때 매수가 이어졌던 건 기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기관 쪽에서 지금 이 가격은 뭐죠? 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저는 노머스 다음 주에 12,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2,000원 돌파 시에 매수하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대면 눌릴 거예요. 한 15,000원에서 15,500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20% 이상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500원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15,500원까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는 아니죠. 왜?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최고 2만 원대까지 보는데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은 사고 팔고 하면서 뽕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동일해요. 올라오면 눌림목 이용해서 또 매수를 하고 눌림목을 이용을 하면서 계속 수익을 발생을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급방 참여하셔갖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청담 글로벌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건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중 바닥이 아직은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한번 우리 곰곰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누구의 힘이죠? 어떤 강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강한 힘이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개인들의 수급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개인이 혼자 뭐 개인들의 힘일까요? 어떤 강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락하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지금 가격 잘 기억하세요. 돌파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청담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뽕을 뽑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6월 달에도 제가 JNTC 수익 냈습니다. 뭐 그다음에 장중에서 제가 JNTC를 매수하자라고 해서 벌써 2번 정도 수익이 났고 7월 3일 날 방송을 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냐면 6월 15일 날 제가 수익 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30% 수익 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일 날 또 7.59% 수익 냈고요. 그리고 7월 8일 날 또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 수익 냈죠. 오늘 어떻게 됐죠? 단기 급등이 또 나왔죠.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15,15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고 15,800원에서 이탈 시 전체 매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한 거죠. 다시 15,800원 정도가 오면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아쉽게 그 가격은 안 와서 오늘은 좀 놓쳤는데 월요일 날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 벌써 한 4번에서 5번째 정도 수익을 낸 게 JNTC고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세요. 그 종목이 눌리면 매수를 하고 올라오면 팔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만 나열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계속 단기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JNTC 지금 거의 40%에서 뭐 많이 먹었던 분들은 5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실리콘2였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죠. 특히 오늘은 유통과 소매유통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실리콘2의 경우는 밑에 보시게 되면 36,000원 이하의 매수하자라고 해서 7월 8일 언급을 해드렸어요. 원래는 7월 6일 날 실리콘2를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매수 타이밍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3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파를 했죠. 눌렸죠. 이 36,000원 부근이 지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5.77% 상승을 하게 되면서 4.72%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 보게 되면 제가 실리콘2의 경우는 기관의 수급을 보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관 쪽이 끌어올렸을 때 주가가 올라갔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상승 여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가의 경우는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실리콘2의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수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5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좋고요. 3분기 실적 좋고 연간 실적까지 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바닥에 있는 안전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는 제가 특징 섹터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여기 이렇게 줄 보이시죠? 이 줄에 오게 되면 저는 그때는 매수할 겁니다. 왜? 실적이 그만큼 좋은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토막 정도 난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밀리면 매수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수요일 방송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저점 11만 원 부근에 도달을 하면서 어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19%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익 PS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단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계속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때 같이 언급을 해드렸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바닥 다 왔고요. 이제부터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 바닥 다 온 거죠.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7월 8일 날 17만 7,500원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손절가 딱 16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6만 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또 7%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전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24만 5천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죠. 이때 수익 났었죠. 그리고 지금 바닥에 오니까 이만큼 또 수익 납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고 바닥에 오면 또 매수해서 뽕을 뽑을 때까지 수익 날 수 있는 단타 전략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8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현대건설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점 왔죠. 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게 되면 반등 나왔다라고 표시를 해드렸어요. 파란색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 반등 나오고 지지선하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요. 보통은 공부방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계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종목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섹터, 그다음에 단기 종목 장중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매매에 조금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제가 실적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 언급해드리면 그런 종목들로 계속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대상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 만나봤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호들 더불어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마지막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하면 역시나 엑스텐 전략이죠. 엑스텐 전략 타점 정말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번에는 엑스텐 전략으로 해서 또 어떤 종목 주목을 해주고 계실까요? 오늘 종목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오늘 상승한 종목이 좀 많았죠. 하락한 종목만 있으면 그날도 네. 힘들고요. 상승한 종목 날은 또 그때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또 심사숙고해서 골라봤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어제 윤환식 전문가가 조금 날먹을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딱 들고 왔는데 전 날먹하는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어떤 얘기할 필요 없죠. SMR 원전의 대형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죠. 거기에 최근에 메가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민주당 당대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계속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대통령도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 중에서 원전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작년에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2천억대였습니다. 올해 5천억으로 늘어나요. 그럼 올해 사실은 밀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1분기 실적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보통은 단기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지배를 많이 봐요. 지배가 EPS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8억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723억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고 3분기에 보게 되면 784억으로 또 올라오죠.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1,000억으로 올라갑니다. 1분기 바닥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건데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부터 매집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저도 계속 기다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8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8만 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7만 원대예요. 그런데 7만 원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정도 아마 눌릴 가능성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요일 정도가 제대로 된 타이밍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8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모방에서는 눌림목에서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8만 원을 돌파를 할 때는 2분할로 두 번째 매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는 뭐 7만 1,000원 정도를 원래는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손절가를. 목표가와 손절가가 바뀌어 있네요. 바뀌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7만 2,000원 부근은 굉장히 지지긴 한데 10%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7만 5천 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때 정도 되면 저는 매수를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방 오셔갖고 정확한 가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로 9만 1,000원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 목표가는 그 이상입니다.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보수적으로 14만 원 이상까지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당연히 땅을 일괄적으로 펼 수 있는 토목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공장이 설립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력주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지금 생기게 되면서 그때는 장비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소재는 나중에 들어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돈을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전력 다음에 주가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 투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투자를 집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3분기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 국내 반도체 디램 고객사 역시 투자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하는 건데 주가는 그만큼 아직 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2분기까지는 안 좋았어요. 근데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 3분기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충분히 조정받았습니다. 지지선 부근이에요.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월요일 날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할 겁니다. 최소 3분할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8만 5천 원대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목 이용해서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100% 이상 수익 낼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방에서 제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짚어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월요일 눌림목 구간을 또 이용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또 함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타점까지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